한반도에서 전래한 생활 양식이 일으킨 변화. 12,000년경 규슈에서 토기를 발명했는데 그 결과 조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 일본사의 결정적인 두 가지 변화 중 첫 번째라고 앞에서 언급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변화는 BC 400년경 한반도 남부로부터 도래한 새로운 생활 양식과 함께 두 번째 인구 폭발을 경험하며 촉발되었다. 이 두 번째 변화는 일본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매우 답하기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다. 과연 조문인은 한국에서 온 이주민으로 대체된 것일까? 아니면 일본 원주민인 조문인이 그대로 일본 사회를 지배하면서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배운 것에 불과할까? 새로운 생활 양식은 일본의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규슈의 북쪽 해안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곳은 한국과 대한해협을 두고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새로운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철기가 이용되고 농경 문화가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물을 댄 논에서 벼를 경작하기 시작했으며 수로와 댐, 제방과 논을 완벽히 갖추었다. 고고 학자들은 벼의 잔유물을 출토했으며 1884년 도쿄 지구에서 처음으로 특유의 토기를 확인한 후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을 야요이라는 용어로 명명했다. 조문 토기와 달리 야요이 토기는 동시대의 한국산 토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야요이 문화의 많은 요소들은 확실히 한국적이었으며 일본의 이전 시대와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동제 물품, 직조 기술, 유리 구슬, 땅에 묻는 쌀 저장 항아리, 죽은 사람을 독에 넣어 묻는 풍습, 한국식 도구와 집 등이 그 예이다. 야요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물은 벼였지만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된 27종의 곡류와 완벽히 가축화된 돼지 역시 이 시대의 특징적인 산물이다. 야요이 시대의 식량 생산자들은 여름에는 물이 된 논에서 경작하고 겨울이 되면 마른 그 땅에서 기장, 보리, 밀 등을 재배해 이모작을 했다. 지방 농경 체제의 높은 수확량은 규슈 지방의 급작스런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조문 시대가 야요이 시대보다 14배나 길게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규슈 지방에서 야요이 유적지를 훨씬 더 많이 발굴했다. 야요이 문화의 급격한 발전. 야요이 농경 문화는 즉각적으로 규슈에서 인접한 주요 섬인 시코쿠와 혼슈로 전해졌다. 도쿄 지역에는 200년 만에 야요이가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규슈에서 1600km 떨어진 혼슈의 최북단인 그로부터 다시 100년 만에 전파되었다. 규슈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야요이 유적지에서는 새로운 야요이 토기 외에도 조문 토기도 함께 발견된다. 조문 토기는 야요이 문화와 토기가 혼슈를 거쳐 북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조문 문화의 기초를 이룬 몇 가지 특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야요이 시대 식량 생산자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이미 완전히 금속으로 교체된 농기구를 조문인들이 사용하던 뗀석기로 계속 사용했다. 몇몇 집들은 한국식으로, 몇몇은 조문식으로 지어졌다. 특히 야요이 문화가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도쿄 북쪽, 즉 벼를 재배하기엔 다소 날씨가 추운 수렵 채집을 하던 조문인들이 살던 지역까지 퍼짐에 따라 야요이와 조문이 뒤섞인 문화가 생겨났다. 금속 재질이지만 조문식인 낚시 바늘과 변형된 야요이 양식의 조문식 무늬가 새겨진 그릇이 발견된 것이다. 추운 혼슈 북단을 손쉽게 점령한 뒤 야요이 식량 생산자들은 그 지역을 떠났다. 아마도 벼농사가 조문 수렵 채집민의 생활 방식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후로 2000년간 혼슈 북부 지방은 황무지로 인식되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와 그곳에 살고 있던 아이누이는 19세기에 편입될 때까지 일본의 일부라고조차 생각되지 않았다. 야요이 철기는 수세기가 지난 후 자체적으로 철 재련과 제조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주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해 왔다. 야요이 일본에서는 특히 집단 묘지를 통해 엿보이는 개총 분화의 조짐이 처음 나타난 것도 수세기 후였다. BC 100년경 이후에는 공동 묘지와는 별개로 옥으로 된 소품이나 청동 거울같이 중국에서 수입된 장신구가 발견되어 상류 계급의 무덤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무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야요이 시대의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물이 필요한 벼농사에 적합한 좋은 늪지대나 물을 댈 수 있는 평원이 메워지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발생했음을 뜻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점점 더 많아졌다. 대량 생산된 화살촉, 방어를 위한 해자, 뾰족한 무기에 뚫린 채 발견된 두개골 등이 그것이다. 야요이 일본이 치른 전쟁에 관한 이러한 증거물은 중국의 연대기에서 묘사된 외와 무수한 작은 정치 집단으로 나누어 전쟁을 일삼던 고대 일본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준다. 우리는 고고학적 발굴과 실망스러울리 마치 모호한 후대의 기록을 통해 AD 300년에서 7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통일된 일본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짐작할 뿐이다. AD 300년 이전에 조성된 상류층의 무덤의 규모가 작고 지역의 특색이 가미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AD 300년 초반을 전후해 열쇠 구멍처럼 생기고 거대한 흙더미로 이루어진 고분이라고 불리는 무덤이 현수의 니나이 지역에서 축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그러한 고분들은 이전의 야요이 문화권이었던 규슈에서 혼슈 북부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점차 나타나게 된다. 어째서 기나이 지역일까? 아마도 이 지역이 일본에서 가장 비옥한 농경지대 중 하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역은 오늘날 엄청나게 비싼 고베 소고기가 생산되는 곳이며 1868년 수도가 도쿄로 옮겨지기 전까지 고대 도읍지였던 교토가 위치한 곳이다. 고분은 길이가 450m, 높이 30m에 달하는 아마도 고대 시대에서 가장 큰 흙무덤일 것이다.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을 거대한 무덤과 일본 전역에 걸쳐 고른 형태의 무덤이 분포한다는 사실은 그만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통일을 이룬 강력한 통치자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고분에서는 화려한 부장품이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거대한 규모의 무덤만큼은 발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무덤들에는 일본 왕실의 조상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분은 당시 일본인이 중앙집권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는 훨씬 후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쓰인 연대기에 기록된 고분 시대의 일왕에 관한 설명을 강화한다. 고분 시대의 한국이 일본에 끼친 엄청난 영향은 불교, 문자, 승마, 새로운 자기, 야금술 등 아시아 본토에서 일본으로 전파했다는 점이다. AD 712년 마침내 일본은 첫 번째 연대기를 완성했고 이로써 역사의 광명 속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적어도 712년에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인이 확실하며 그들이 쓴 옛 일본어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 일본어의 원형이다. 현재 일왕 아키히토는 연대기가 쓰인
712년의 황제였던 이의 82번째 직계 후손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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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뻘인 전설상의 첫 번째 왕 진무의 125번째 직계 후손으로 간주된다.